안녕 여러분. 이 아이가 옷을 긴 팔로 갈아입었어.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선생님과 10월 더 프리미엄 해설 강의 진행해 봅시다. 1번 플럼 구조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지각, 맨틀, 외핵, 내핵을 그려준 것 같아. 즉, 맨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들이 보이고 그 뜨거운 플룸의 일부가 지각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여러 열점에 의한 화산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으로 이 거대한 플룸이 자기네 동네 안에서 흐름을 형성한다면 그 위에 떠 있는 대륙이 함께 이동하면서 초대륙 같은 것들이 분리가 될 수 있어. 이쪽을 보니까 상부 맨틀의 대류에 의해서 해양판이 침강하고 있는 것 같아. 열점에 의한 화산섬들은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배열되기 때문에 이 화산체는 기역이 아니라 기역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야. 이 침강하는 해양판이 적당한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 또 다른 화산체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곳이 만약에 바다라면 판의 경계와 나란한 호상열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호상열도의 하부에 C가 발견이 될 수 있겠다. 기역 A에 의해 대륙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니은 B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은 기역이 아니라 기역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안 돼. 디귿 호상열도의 하부에서 C가 나타날 수 있다. 괜찮습니다. 대서양 단면을 남북 방향으로 뚝 자르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중, 심, 저의 수계들이 존재해.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충수, 남극 저충수. 이 중심저는 왜 이 순서대로 존재하냐? 자연의 원리는 단순해. 밀도가 중충수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 심충수, 저충수가 제일 무겁기 때문이야. 그럼 이 해수의 밀도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온이 있어. 저충수는 가장 차갑고 중충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따뜻해서 수온 순서대로 밀도가 결정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서양을 순서대로 중심저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온 분포를 볼 때 이게 1번 상대적으로 제일 따뜻해. 그 다음이므로 B가 바로 중충수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 심충수, 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놈 저충수가 될 것이다. 여기다도 알파벳을 한번 적어 볼게. 중충수는 B고 그 다음 심충수, 그 다음 저충수가 있어. 이 중심저들은 대서양에서 주로 남극 앞바다 내지는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만들어져서 남극 앞바다에서 만들어진 놈들은 적도를 넘어 북쪽까지 쭉 흘러가고 북대서양에서 만들어진 놈은 적도를 넘어 남쪽까지 쭉 흘러갈 수 있어. 이 아이들이 주로 침강하는 위치는 대서양이지만 결국에는 이놈들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가서 용승하게 되고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흐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도 얼마든지 발견이 될 수 있다. 기억 A는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모두 나타난다. 괜찮고 니은 B는 적도 부근에서 주로 북쪽으로 흐른다. 괜찮아요. 디귿 해수의 평균 밀도는 C가 A보다 아니요 A가 더 큽니다. 디귿은 안 되겠습니다. 우주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쭉 밀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암흑,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밀도가 감소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많은 게 암물, 제일 적은 요놈이 보물, 보통 물질이야. 중요, 암흑에너지는 우주에서 주로 청력으로 작용하여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이야. 반면에 물질 같은 경우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을 가지는 것들은 중력이라는 힘을 낼 수 있고 그 중력은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우세하게 된다면 우주는 감속 팽창할 가능성이 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는 암흑에너지의 영향력이 상당히 우세하므로 우리 우주는 가팽하고 있는 우주. 한편 과거 어느 시점에는 물질이 굉장히 우세했을 때가 있었고 이때는 뭔 팽할까? 그치, 물질이 우세하니까 간팽하겠지. 되겠어요? 기억, A는 중력과 상호작용한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중력이라는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기억 괜찮고. 니은, 기억 시기에 우주는 간팽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디귿 중요. 물질 밀도분의 암흑에너지 밀도. 선생님 기호로 좀 써볼게. 물질 밀도분의 암흑에너지 밀도를 현재와 니은일 때 비교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암흑에너지 밀도는 일정하지만 물질의 밀도는 우주의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므로 미래일수록 이 분수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디귿에서 현재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땡, 틀렸네요. 핫둘 핫둘. 자, 4번 퇴적구조 실험을 하고 있네. 실트, 모래, 자갈을 집어넣어서 페트병 위에 물과 함께 넣겠대. 근데 여기 보니까 점토가 안 보이는데? 점토는 실트보다도 입자 크기가 더 작은 애들이거든? 만약에 여기에 점토가 우세하게 존재한다면 이 퇴적구조를 위한 실험으로 나는 쉐일을 재현한 것일 수 있어. 그런데 점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선지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로 쉐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될 것 같아. 두 번째,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애들을 한꺼번에 때려 집어넣고 흔든 다음에 가만히 기다릴 거래. 그럼 어떻게 될까? 입자 크기가 커서 무거운 놈들이 먼저 떨어질 거야. 그리고 입자 크기가 작아서 가벼운 놈들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져서 큰 놈들 위에 얹어지겠지? 이게 뭐지? 그치, 점이층리지. 점이층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실험이네. 이 점이층리는 대체로 수심이 연흔보다 굉장히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지층의 역전을 지시할 수 있겠지. 왜? 기본 모양이 큰 입자가 아래, 작은 입자가 위니까 어떤 지층을 봤을 때 큰 입자가 위에 있고 작은 입자가 아래에 있다면 이 지층은 역전된 것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니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괜찮고 디귿,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지역의 수심은 연은보다 대체로 깊다. 평가원에 자주 나왔어요. 암기합시다. 자, 열대저기압 문제인데 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열대저기압을 관측해서 기압과 최대 풍속 분포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나 그림일 것이라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22, 23, 24, 25들이 D 플러스 1, D 플러스 2 쭉쭉쭉 가서 D 플러스 8일, 9일 정도까지 다 1대1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하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얘를 그냥 0으로 치환을 할게. 그러면 D 플러스 1이 1, 2, 3, 4, 5,
6, 7, 8, 한 요 정도 D 플러스 9까지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만약에 D가 21, 1 정도가 된다면 이게 0부터 매겨서 0, 1, 2, 3, 4, 5, 6, 7, 8, 9. 대충 0부터 9까지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압이랑 풍속 분포 때문인데 이 열대저기압이 22일부터 한 26일 정도까지 초반부에는 굉장히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고 있어. 그럼 세력이 강해질 수 있거든? 그런데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면 대륙을 지나기도 하고 좀 차가운 곳으로 가니까 세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 그럼 열대저기압의 세력은 기압이랑 반비례하니까 기압이 초반부에는 낮아졌다 높아질 수 있고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보는 최대풍속은 또 세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자들을 매칭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하고 기억으로 가볼게요. 28일에 기억 지점에서 부는 풍계를 묻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할게. 저기압이 나오면 저기압의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관측소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을 꽂아버려. 반시계로 공류를 살짝 주면 되는데 거의 직선화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기억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해야지 북풍 계열의 바람은 절대 불 수 없겠어. 기억은 안 돼요. 니은 D는 28일일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D는 22일 뭐 조금 양보해서 뭐 23일 정도나 되겠지. 저 멀리 있는 28일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니은은 안 되겠어. 디귿 D8일 이후에 열대저기압은 그럼 D8일 이후면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요 정도로 되겠지.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동 경로가 이전까지는 북서진을 하다가 전향점을 지나면서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 위도 때는 편서풍이 부는 영역대로 대충 들어왔고 이동 경로도 전향점을 지나면서 북동진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 이후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겠다. 디귿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줄에 대기권 밖에서 단위 시간 동안 관측한 별표 쳐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지렁이 그래프들은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대기권 밖에서 우리 지구인이 관측한 별에서 나온 에너지라는 것이거든. 따라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겉보기 밝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긴 곡선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지금 문제에 제시된 겉보기 밝기 곡선, 그리고 면적이 광도를 의미하는 광도 곡선, 그리고 면적이 슈벌 법칙에서 얘기하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즉 T의 4제곱을 의미하는 플랑크 곡선이 있어. 근데 이 세 개의 곡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야. 빈의 변이 법칙이 뭐지? 파장과 표면 온도는 반비례해요. 파장을 읽어보면 A가 제일 짧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장 길다. 따라서 빈의 변이 법칙에 의거하여 표면 온도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이다. 문제에서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므로 주계열성은 큰 게 다 커요.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광도도 큽니다. 따라서 A의 광도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어두운 별이야. 아싸! 가나다 중에서 이게 제일 밝네? 이게 A구만. 그 다음 B, 그 다음 C네. 다 찾았다. 기억! 표면 온도는 A가 높다. 괜찮네? 니은 나의 복사 에너지 세기 분포는 A인데? 안 돼요. 디귿
별의 반지름, 별표,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해.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도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디귿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B랑 C거든? 그럼 B 대 C로 이 안에 값들을 집어넣는 거야. 광도는 절대 등급에서 얻어낼 수 있어. B랑 C를 봤을 때 B가 100배 정도 밝은 놈이야. C보다. 따라서 B 대 C의 광도값을 이 안에 100대 1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제곱근 씌워서 바로 나오게 되면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10대 1이거든? 여기까지는 야심차게 구했어. 자, 근데 문제는 뭐야? T를 몰라. 모르지만 대소는 알아요. B가 표면 온도가 높았지. 그러니까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반지름 값이 B가 10배보다 클 수 있을 것이냐.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2만 집어넣어봐도 5밖에 안 돼. 그치? B가 표면 온도도 더 높기 때문에 반지름이 10배보다 클 수는 없겠다. 디귿은 안 됩니다. 영도 부근에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수렴하는 열대 수렴대 부근. 별명이 있는데 글씨가 기니까 대충 위도대로 적어볼게. 무역풍과 편서풍의 경계에 해당하는 아열대 고압대 30도 부근. 계절에 따라 위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편서풍과 극동풍의 경계에 해당하는 한대 전선대 부근. 한대 전선대 부근. 이 정도 한번 분석하고 기억 들어가 볼게요. B에서 표층의 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수렴한다. B에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수렴하고 있어. 그럼 바람에 의한 해수의 수송,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대체로 왼쪽 직각에 의해서 B 부근에서는 해수는 뭐한다? 빠이빠이 발산한다. 그래서 대기는 수렴하고 해수는 발산해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쉬워. 기억은 해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니은 페렐순환의 수직 규모의 고도는 C의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냐 그랬는데 대기순환의 규모는 적도 부근에서 제일 높고 고위도 부근으로 갈수록 그 수직 규모가 대체로 낮아지는 편이야. 왜냐면 0도 부근은 핫하거든? 뜨거워.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부풀어 있어. 팽창해 있어. 한편 고위도 쪽으로 가면 춥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움츠러들어서 수축해 있거든. 그러니까 수직 규모가 대체로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편이다. 그래서 니은 페렐순환의 수직 규모 고도는 C의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괜찮습니다. 자, 디귿. 가시광선 흡수 분해 적외선 방출을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치환해. 가시광선 흡수에는 태복, 태양복사, 그 다음에 위에는 지복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A랑 C에서 비교를 할 것인데 우리 요런 그림 알아요? 0도 부근에서 태복이가 겁나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지복이를 방출하는데요. 0도 부근에서는 지복이보다 태복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과잉이고요.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답니다. 여기서 착안을 하는 거야. A는 저위도 부근이야. 따라서 태복이랑 지복이 중에 태복이가 좀 더 많지.
그러면 A에서 분모 분자 중에 태보기가 더 많으니까 A의 값은 더 작을 거야. 시험 볼 땐 이렇게 보고 풀어. 그리고 우린 분석하는 거니까 C도 한번 볼까? C는 어떻게 되지? C는 30도랑 60도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한 45도 정도나 될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태보기랑 지보기가 딱 맞는 위도가 복사 평형을 이룬 위도가 대체로 38도이기 때문에 C는 좀 넘어갔을 것 같아. 따라서 C 같은 경우는 지보기와 태보기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보기가 더 크지. 그러니까 C의 값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이래나 저래나 디귿은 안 맞네. A에서 크다 그랬으니까. 디귿 땡. 디귿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해령에서부터 쭉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 니은은 판의 한가운데서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네. 니은이랑 디귿은 둘 다 주로 압력 감소 A 과정에 의해서 현먼지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분출되는 곳이야. 한편 기역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쭉 섭입하면서 침강하는 해양판에서 물이 짜져 나와서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는 비과정에 의해서 지하에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그런데 그놈이 올라오면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기 때문에 터져나올 때, 분출할 때는 SiO2가 좀 섞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다. 기역의 하부에서 마그마는 주로 B 과정이에요. A 아니에요. 니은,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니은보다 기역에서 큰 거 맞습니다. 현, 안, 유 순서대로 SiO2 함량이 늘어나요. 디귿의 하부에서 마그마는 대체로 온도 변화보다 압력 감소 A 과정이니까 맞네요. 문제 겨울철 동그라미.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북서쪽에 발달해 있어요. 그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면 점차 저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단의 하층부가 상당히 가열된다. 따라서 기단의 하층부가 더 핫해진 Q가 더 저위도로 내려온 C일 때의 기온 분포, B가 상대적으로 아직 덜 내려온 B일 때의 기온 분포일 것이다. C 정도까지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단의 하층부는 충분히 가열됐고 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잔뜩 공급받았어. 쭉 상승기류와 함께 두꺼운 핫도그, 두꺼운 적은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놈이 폭설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정란운이 발달할 가능성이 B보다는 C에서 더 높아요. 기억, A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했을 것이다. 괜찮네. 니은, 정란운은 B보다 C에서 잘 형성된다. 오케이. 디귿, P는 B에서 관측된 온도 분포이다. 아름답네. 10번 자료 별표. 이게 도대체 뭔 자료냐?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태양의 내부 구조 알고 있어? 핵, 복, 대.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 내부 구조? 그치, 대박 큰 별, 대박. 이 내부 구조 중에서 질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야. 예를 들면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놈은요. 와우. 복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차지하는 질량이 95% 정도는 되겠는데? 대박. 대부분 여기에 질량이 몰려있고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알려주는 거야. 태양
태양보다 대박 질량이 큰 요런 별들은 그래도 안쪽에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질량이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복사가 우세한 영역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한번 기억 가볼게요. 기억, 대류가 우세한 영역의 평균 온도는 C는 안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A는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의 온도가 훨씬 뜨거울 수밖에 없겠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기억에서 C가 높다. 괜찮아요? 니은 B에서 대류가 우세한 영역의 질량은 되게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류가 우세한 영역의 질량이 복사가 우세한 영역의 질량보다 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디귿, C의 표면에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바깥쪽으로 튀어져 나가려는 힘과 안쪽으로 잡아당기려는 중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정력학 평형이라 하고, 이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별이 뭐야? 주기혈성인데 문제의 이 아이들이 주기혈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괜찮습니다. 암모나이트.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요 놈은 뭐냐면 화폐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화폐석이야. 이 화폐석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야. 문제 발문 안에 지층의 역전이 1번 또는 0번 일어났다고 했는데 일단 무조건 1번은 일어난 것 같아. 그럼 과연 어디서 역전이 일어났을 것인가 라고 추론을 할 때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이 빙하 퇴적층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놈이 아니라 신생대에 만들어진 놈이고, 따라서 이 세 개 지층은 신생대 지층, 그 위 지층은 중생대로서 이 사이에서 역전이 1번은 무조건 일어났겠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갑시다. 기억, A와 D가 퇴적될 때 이 지역은 육지 아니에요. 얘네 다 바다 생물. 기억은 안 돼. 니은, B가 퇴적될 당시 지구 대기에는 오존층이 존재했어요. 오존층은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고생대 초부터 존재했어. 따라서 신생대 때는 무조건 있었겠지. 니은은 괜찮습니다. 디귿, C에서 고생대 표준화석인 삼엽충이 발견되면 되게 이상해. 여기는 신생대에 쌓였기 때문에 삼엽충은 발견될 수 없겠다. 디귿은 안 되겠습니다. 엘니뇨 라니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른쪽 동태평양을 지시하고 있는 해역에 수온이 여긴 높고 여기는 낮네.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바로 엘니뇨. 되게 차가워진 게 라니냐예요. 엘니뇨 라니냐 문제 풀 때는 꼭 삼지창을 그립시다. 평상시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잘 밀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쪽에 물이 부족해서 밑에서 용승이 일어나서 채워주고자 하여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해수면과 거울처럼 데칼코마니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 엘니뇨 때는 바람이 덜 불어. 그래서 물이 덜 밀려간단다. 그러니까 굳이 용승이 일어날 필요 없겠지? 물이 많으니까 용승도 덜 일어나게 돼. 그래서 해수면과 수약시,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이렇게 역시 거울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그리면 돼요. 라니냐 때는 바람이 겁나게 세게 불어. 그러니까 해수, 물이 엄청 밀려가. 경사가 무지무지 심해지고, 그러니까 동쪽에 물이 너무나 없어서 용승도 끝까지 일어나. 그래서 역시 수약시 또 해수면과 이렇게 거울처럼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주면 돼요. 기억 갑시다. 평상시 동그라미 표층 해수의 평균 수온은 대체로 동태가 낮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동태는 용승이 잘 일어나거든. 용승은 밑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손이 대체로 낮습니다. 니은, 서태분의 동태. 자, 시험 모드. 기압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고 A일 때랑 B일 때인데 본인이 편한 거 하나만 봅시다. 나는 라니냐가 편해요. 라니냐 때는 동태에서 겁나게 용승, 겁나 차가워, 겁나 고기압. 따라서 B가 커야 돼. 바로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어? 차가우면 고기압. 암기합시다. 디귿. 동태 적도부근 해역과 서태 적도부근 해역 사이에서 수약시의 깊이의 차이는 B일 때 겁나 큰데? 여기 봐봐. 엄청 크지? 엘니뇨일 때는 상대적으로 깊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디귿? 안 되겠는데? B일 때보다 A일 때 크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주세요. A와 B는 원시별이래. 쭉 진화해서 응애주 계열 곧 되겠다. D는 주계열 라인에 찍혀 있으니까 주계열이요. C는 문제 주지 않았지만 왼쪽 아래에서 어둡고 꽤 뜨거운 별이므로 maybe 아마도 백색외성일 가능성. A와 B는 똑같이 원시별 상태인데 왜 찍힌 위치가 다를까? 아마도 요놈이 질량이 큰 별일 것이다. 따라서 진화 속도가 빠를 거야. 따라서 주계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덜 걸릴 거고 주계열이 됐을 때 중심부 온도 겁나 뜨겁겠지. 큰 별 될 거니까. 기억, 원시별의 탄생부터 주계열이 도달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중심부 온도 상승률은 A가 크다. 괜춘. 니은, C는 백색의 성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다이아몬드 덩어리라니까. 엄청나게 압축된 탄소 덩어리. 뭐 극히 일부 산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니은,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다. 땡. 디귿, 중심부 온도는 D가 A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왜? D는 주계열이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워진 별. 반면에 A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쥐어짜서 중력 수축하고 있는 별이니까 중심부 온도가 아직 D에 비할 바는 안 될 것이다. 디귿은 맞네요. D가 A보다 크다. 암석 속의 복각을 읽어보자. 이렇게 화살표 꼬다리가 N극이거든? 그럼 꼬다리 반대가 S극이야. S극이 쳐박으면 마이너스. N극이 쳐박았지? 플러스. N극이 쳐박았지? 플러스. 이렇게 읽어. 이게 복각이야. 그리고 가에서 읽어낸 복각을 가지고 나로 가서 그놈들이 응애할 당시 위도를 찾아야 돼. 복각은 지금 X축에 있다. 마이너스 21은 어디냐면 한 요 정도 되겠는데? 대충 요 정도 찍어서 응애할 당시 위치 보니까 남반구인데? 한 10S 정도? 응애. 플러스 6일 땐 어디지? 요게 20이고 요 가운데가 10이고 가운데가 오니까 거의 뭐 0 부근이라 하자. 위도도 거의 0 부근이야. 대략 합시다. 플러스 36은 거의 40에 육박할 것 같지? 찍으면 20 살짝 안 되네. 한 18 할까? 오케이. 응애할 당시 위치 다 찾았어. 기억합시다. 인도 대륙은 A가 생성될 당시 남반구 맞네요. 니은, 인도 대륙이 위치한 위도는 3,8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30도 이상? 아니, 한 20 정도밖에 안 변한 것 같은데? 안 되겠네. 디귿, 히말라야 산맥은 5,500만 년 전부터 존재할 수 없어. 왜냐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이 충분히 북상해서 북반구까지 올라와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꽝 부딪혀야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아직 남반구에 있잖아. 아직 안 부딪혔을 것 같은데 디귿은 안 됩니다.
빅뱅, 뻥.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쯤에 급팽창이 일어났어. 그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쪼개져 있어서 결합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38만 년 정도가 되니까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충분히 식은 거야. 그래서 따로 돌아다니고 있던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주에 빈 공간이 생겼고 그 빈 공간으로 한꺼번에 태초의 빛, 우주의 배경이 되는 빛, 우주 배경 복사가 쫙 빠져나왔어. 따라서 빛들이 열심히 쭉쭉쭉 직진을 잘 하고 있는 요 나가 38만 년 후 이후인 문제에 제시된 100만 년 후일 것이고 가는 그 이전인 10만 년 후일 것이다. 기억, 가 시기에 우주의 온도는 3000 켈빈보다 높아야지. 이 사이가 3000 켈빈 정도 됐었으니까. 니은, 나 시기에 수소와 헬륨의 외우자. 개수비는 12대 1 맞고 질량비는 12개짜리가 말하자면 하나에 1g 수소, 1개짜리가 말하자면 하나에 4g. 따라서 질량비는 3대 1. 이거랑 헷갈렸을 건데 12대 1은 개수비, 3대 1은 질량비예요. 명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디귿,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가와 나 시기 사이에 급팽창 일어난 게 아니라 가 이전에 급팽창,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뻥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 디귿은 안 되겠습니다. 가에서 북반구 슬쩍 확인하시고요. 아싸,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 A고 B는 한류가 흐르겠네. 그럼 표층 수온은 A에서 더 높을 것이야. 그래서 나랑 다중에 표층 수온을 보고 A랑 B를 매칭시키려고 했더니 수온이랑 산소도 숨겨줬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뿅뿅뿅 뿅뿅뿅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랑 제일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수온이에요. 왜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져야 되잖아. 태보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산소야. 그렇다면 표층의 수온이 높은 요 놈이 바로 난류가 흐르는 해역인 A, 그 다음에 요 놈이 B일 것이다.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심해층과의 수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더욱더 잘 발달할 수밖에 없고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없어서 용존 산소는 더 적어질 것이다. 기억,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B보다 A에서 많지 않아요. A는 난류라서 안 돼. 뜨거운 콜라는 맛이 없어. 톡 쏘지가 않거든. 니은, 수온 약층은 B보다 A에서 더 잘 발달한다. 수온 약층은 B보다 A에서 표층 수온이 높으니까 더 잘 발달한다. 괜찮습니다. 디귿, 별표, 수심 1000m보다 수심 3000m에서 산소가 더 많은 이유는 정말 이상한 일이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대가 안 일어나요. 광대가 뭐냐면 광합성, 그리고 대기 중으로부터 산소의 용해. 그럼 이게 안 일어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계속 줄어야 되거든? 줄어야 되는데 힝소 같지 하고 갑자기 많아진단 말이야, 깊이 들어갔을 때. 이건 누가 산소를 집어넣어준겨. 누가 집어넣어줬을까? 극지방의 차가운 표층 해수가 밑으로 훅 침강하면서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해준 거야. 개념이에요. 네, 디귿, 침강한 심층 해수의 영향 때문이다. 괜찮습니다. 별표,
중요한 문제네요. 보자. 별이 시선 속도가 플러스래. 이렇게 되면 나한테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져 보이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이런데 다. 한편 별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시선 속도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해. 별이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원래보다 파장이 짧아져 보이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곳이야. 그리고 그 사이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의 이 사이 지점에서는 여기 항상 식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한테 적, 식, 청, 적, 식, 청 암기하라고 해요. 우리 그림 한번 그려줄게. 내 눈깔, 시선 방향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별이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반띵해서 오른쪽 요 동네는 별이 나한테 계속 멀어지지. 여기가 바로 빨간 나라.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동네. 한편 여기 넘어가면 별이 나한테 다가오네 다가오네 다가오네. 그러니까 원래보다 파장이 짧아 보이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동네 파란 나라. 별이 나한테 멀어질 때 행성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잖아. 선생님 항상 막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요게 핑크색이 별, 노란색이 행성이야. 봐봐. 별이 나한테 멀어질 때 행성은 오오오오 나한테 다가온다. 이때 식현상 일어나겠지. 행성이 별을 가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적색 편이 일어나고 어머머 어디 갔어? 적색 편이 일어나고 여기서 행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식현상. 그 다음 식현상 끝나면 바로 청색 편이. 적, 식, 청. 맞지? 오와, 아싸, 기억 보자. 가에서 T2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랬는데 가에서 T2일 때는 빨간 나라네. 그리고 적색 편의가 최대인 시점 이전이니까 적색 편의가 최대인 시점 뭐 이쯤 되겠지. 어쨌든 빨간 나라. 별이 나한테 멀어지고 있으니 행성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행성인지 항성인지 조심하세요. 기억 맞아요. 디귿부터 볼 거야. 관측하는 동안 식현상은 나에서 먼저 일어났지. 적, 식청. 적, 식. 먼저 일어났네. 디귿은 땡. 자, 니은 별표, 니은 작수예요. 나에서 T3부터 T4까지. 나에서 T3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냐면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오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다 바로 표현할게요. 별이 나한테 열심히 다가오는 구간, 파란 나라 중에서 야! 온전히 내 눈깔 방향과 나란하게 온 힘을 다해 다가오는 이 위치가 바로 T3이고 T4는 시선 속도가 0인 위치. 그러니까 나한테 열심히 다가오다가 요 지점에서는 공전은 하지만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전부 수직으로 움직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는 0이야.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나는 위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T4일 때 별에서 나오는 어떤 빛을 봤을 때 관측되는 파장은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유한 값 그대로 보여. 왜곡이 되지 않아. 적색 편의도 청색 편의도 일어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내 맘대로 뭐 한 500나노미터짜리 빛 봤어요 해보지 뭐. 그럼 T4에서는 500으로 보이는 거야 빛이. 근데 T3일 땐 좀 달라. T3일 때는
청색 편이가 최대로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빛이 최대로 파장이 짧아진 채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T3일 때는 관측 파장이 고유 파장이 아니라 파장 변화량을 맥시멈으로 뺀 만큼으로 굉장히 짧아 보인다는 거지. 따라서 내 맘대로 아까 500이라 했으니 내 맘대로 50이라 하자. 그럼 내 맘대로 한 450 보인다 하자. 와, 엄청 짧아 보이는 게 바로 T3이야. 그러니까 T3부터 T4까지 오는 동안은 450, 460, 470, 480, 490, 500으로 보여야 되니까 점차 파장이 길어져야 되잖아. 그치? 니은에서 T3부터 T4까지 수소흡수선의 파장은 길어진다. 맞습니다. 중요.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서 반드시 암기할 것 하나만 외우자. 근일점에서 현재 지구 자전축이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이고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이 되도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근, 북, 따, 겨 암기하세요.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야. 근데 다행히 근일점,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따뜻한 겨울이란 말이야. 요거 하나만 외우자. 그럼 우리 남반구도 한번 쓴 김에 써볼까?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인데 어우 뜨거. 태양이랑 가까울 때 여름이니까 뜨여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심률이 증가했다. 이심률이 증가하면 찌그러져. 왜곡이 심해져. 근일점은 안 그래도 가까운데 더 가까워져. 왜곡이 심해져요. 원일점은 안 그래도 멀리 있는데 더 멀어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이 가까워지면서 북반구는 안 그래도 따뜻한 겨울인데 따따겨 되겠지. 그러니까 북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 지금도 작지만 더 작아지겠지. 한편 남반구는 이미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심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뜨뜨요. 안 그래도 연교차 커서 뜨거워 죽겠는데 더 뜨거워지고 연교차 더 커지겠네. 살기 안 좋아지겠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심률이 커지면 현재 상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만들어져. 양의 피드백. 하나 외우자. 자, 두 번째. 자전축 경사각 같은 경우는 연교차랑 비례해. 선생님 항상 그림을 그려주거든. 경사각이 커지면요. 입을 크게 벌려. 여름철 남중고도 높아지고 겨울철 남중고도 낮아져서 여름철 엄청 뜨거워지고 겨울철 엄청 추워져서 연교차 되게 커져요. 이게 경사각이 커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야. 반면 경사각이 작아지면 입을 조그맣게 벌려.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서요. 꽤 시원한 여름이 되고 꽤 따뜻한 겨울이 돼서 연교차가 작아져요. 기본 개념 탑재 사항.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선지로 들어갈게요. 기억, 태양으로부터 원일점 사이의 거리분의 근일점 사이의 거리는 원분의 근. 현재랑 선지에서 2만 년 후를 비교하고 있어. 그럼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얼른 이심률로 달려가야 돼. 2만 년은 여기니까 한 요 정도? 오, 보자. 현재 이심률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현재 근일점이 더 가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 분수값이 더 작아야 되잖아.
바로 풀 수 있지. 기억은 현재가 크다 그랬으니까 땡이야. 니은. 북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랑 A 시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경사각을 볼란다. 현재 경사각은 여기. A 시기의 경사각은 여기. 경사각이 클 때 뜨거운 여름이어야 돼. 그런데 니은에서 경사각이 작은 현재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다 그랬으니까 땡이야. 디귿.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랑 비시기를 비교하는데 선생님은 역시 경사각을 볼란다. 현재랑 비시기에든 현재가 경사각이 더 크지. 경사각이 더 클 때 연교차가 커야 돼. 디귿. 남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커요. 괜찮아. 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본인이 편한 거 아무거나 하나만 보고 얼른 스피디하게 풀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분석하는 거니까 20률까지 한번 얹어서 추가로 해석을 해볼까? 현재랑 A 시기, 현재랑 B 시기를 비교했을 때 모두 A 시기와 B 시기에 비해서 현재 20률이 더 커. 자, 선생님 뭐라 그랬지? 20률이 커지면 현 상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A 시기보다는 현재 북반구는 연교차가 더 작아지는, 즉 여름이 더 시원해야만 해. 니은 해결되지. 결국에는 방향성은 똑같아요. 두 번째, B일 때보다 현재일 때 20률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20률이 더 큰, 즉 현재 남반구는 안 그래도 연교차가 더 큰데 연교차가 더 커지는 상태가 현재여야만 해. 이것도 같은 방향이지? 괜찮겠어? 오케이. 외적률이 좀 어려운데 연습 꼭 하셔야 돼요. 허블 법칙과 시지름, 올해 EBS에 나온 단어인데 두 개를 연계한 문제예요. 시지름이 뭐냐면 볼시야. 내 눈깔에 보이는 지름, 내 눈깔에 보이는 크기를 얘기해. 그러면 내 눈깔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겁나 커 보이겠지. 멀어질수록 작아 보이겠지. 그래서 시지름이라는 놈은 거리에 반비례해. 그리고 실제 크기에는 비례해. 실제 겁나 크면 겁나 커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실제 사이즈를 통제를 해줬거든? 크기가 같은 두 은하라고 했어. 그래서 요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아싸, 시지름이랑 거리는 바로 반비례. 따라서 시지름이 4대 1이잖아. 그러니까 거리는 1대 4. 아싸, 400이네, 100이네. 아싸, 이것도 바로 구하자. 허블 법칙이니까 V는 HR 써놓고 는 빛의 속도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써놓고 요놈 상수 고유 파장이 600짜리인 하나의 빛을 보겠다고 하면 요놈도 안 변해. 따라서 거리가 1대 4면 파장 변화량도 1대 4다. 따라서 나 지금 600짜리 빛을 볼 때 615로 보이니까 600을 빼서 파장 변화량, 지금 자리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구하자. 그럼 얘 15잖아. 그럼 1대 4라며. 60이잖아. 그러면은 660이네. 맞지? 요까지 분석하고 기억 가볼까? 허블 상수는 뭘로 구할까? A로 구할래. B로 구해도 돼. 근데 A가 값이 작으니까 선생님은 A를 선택할래. H 몰라요. ROA 우리 은하랑 A 사이의 거리는 100메가파섹이에요. 단위 생략.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람다 제로는 나 지금 600짜리 빛을 보고 있어요. 델타 람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15를 집어넣읍시다. 약분 2 7.5 공 2개 사라져. 3개 남았어. 공 2개 또 사라져. 공 하나 남았어. 75. 와우. 기억 왔다.
니은 A와 B는 우리 은하로부터 같은 시선 방향에 위치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문제 마지막 두 번째 줄 밟은 밑줄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0이래. 와, 그러면 우리 은하랑 A는 100메가파섹 떨어져 있고 문제 발문에서 A와 B는 300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표에서 구했는데 우리 은하와 B 사이의 관계는 400이야. 따라서 우리 은하로부터 A와 B는 동일한 눈깔 방향,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어. 다른 위치 관계는 나오지 않겠지? 니은? 괜찮아요? 자, 디귿. B까지의 거리, A까지의 거리. 값이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비율로 쓸래. B까지의 거리, A까지의 거리. 나누기. A의 후퇴 속도, B의 후퇴 속도 그랬는데 그냥 비율로 쓸래. A의 후퇴 속도, B의 후퇴 속도 이렇게 되겠지. 다 1대 4야.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해서 뒤집으면 1이야. 그래서 디귿 1이다. 괜찮습니다.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전형적인 연계 문제. 가에서 P와 Q의 상대 연령 결정하자. 아, 딱 보니까 지금 P가 옛날이네. 늙었네. 그리고 Q가 겁나 세지. 막 다 지우면서 마지막 막 쳐들어오지. 무조건 센 놈이 나중. P가 먼저, Q가 좀 더 어린 놈. 문제 안에 P와 Q 속에는 X랑 Y 방사성 동위원소가 다 들어있고 X는 각자에서 반감기가 한 번 또는 두 번 흐른 상태로 존재한다. 순서를 주지 않았어. 그런데 P가 더 늙어야만 하기 때문에 얘가 반감기가 좀 더 많이 흐른 상태여야 늙을 것이고 이거는 한 번만 흐른 상태여야 상대적으로 젊을 것이야. 그리고 문제 안에 또 발문에 둘 사이의 나이 차가 2억이라고 했거든? X랑 Y 중에 누가 기억인지 누가 니은인지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것도 내가 경우의 수를 설정해서 쳐내야 되는데 니은이 당연히 X야. 왜? 니은의 반감기를 읽어보니까 2억이거든? 그러면 X 2억짜리 반감기를 갖는 놈 P 속에 X가 반감기 두 번 흐른 상태로 있으면 이놈은 4억살 이놈은 2억살이 되니까 둘 사이의 나이차 2억 딱 맞지? 근데 만약에 기억이 X라고 하면 이거 안 될 말이지. 반감기 1억이잖아. 그럼 1억짜리 애가 한 번 지나면 1억살이고 두 번 지나면 2억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1억밖에 안 되잖아. 문제 조건에 모순되지? 따라서 오케이, 구했다. 니은은 X, 기억은 Y를 나타내는 거였다. 자, 그럼 우리 디귿을 풀기 위해서 P에 관해서 한번 다시 차분히 정리를 해볼게요. P는 현재 4억살이야. 그리고 P 속에는 X도 들어있고 Y도 들어있대. 그리고 내가 구한 바에 따르면 X는 반감기가 2억짜리인 방사성 동위원소고 Y는 반감기가 1억짜리인 방사성 동위원소야. 그러니까 P 속에 들어있는 X는 반감기가 두 번 흐른 상태겠지, 지금. P 속에 들어있는 Y는 4억살 먹었는데 1억짜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반감기 몇 번 지난 상태겠어? 4번 지난 상태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현재로부터 2억 년 전의 상태를 묻고 있는 거라. 그러면 현재로부터 2억 년이라는 더 시간이 흐른다면 요 놈은 반감기 한 번 더 지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스 1. 따라서 총 반감기 지난 횟수는 3번이 될 것이고 현재로부터 2억 년 전으로 가면 반감기 한 번 빼야 되겠지. 그럼 현재로부터 반감기 한 번 빼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난 상태겠네. 또 해볼까요?
y는 지금 반감기가 총 4번 흐른 상태인데 현재로부터 2억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하면 반감기 추가로 2번 더 되겠네. 그러니까 n은 총 6번. 만약에 현재로부터 2학년 전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하면 현재로부터 마이너스 이만큼 반감기가 줄어든 상태였겠지, 과거에는. 그러니까 반감기 2번 흐른 상태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디귿 조심해야 돼. 자원소의 함량비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 일단 각자의 반감기 진한 횟수일 때 남은 모원소를 써볼게. 선생님은 분수가 편해서 분수로 쓸게요. n이 한 번 지나면 모원소는 반, 맞아? 2분의 1의 1승. n이 2번 지나면 y는 반의 반, 반의 반. 이렇게 모원소가 남겠지? 다시. 남은 모원소의 양은 반감기가 3번 지나면 반의 반의 반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얘는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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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6번 지나잖아. 2분의 1의 6승 남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원소를 묻고 있으니까 자원소의 양을 구해주고 싶으면 1에서 남은 모원소의 양을 빼면 돼. 따라서 자원소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1 빼기 4분의 1, 4분의 3. 다시 가자. 1 빼기 8분의 1, 8분의 7. 1 빼기 64분의 1, 64분의 63이에요.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2분의 1분의 8분의 7, 4분의 3분의 64분의 63 이렇게 묻고 있거든? 계산 한번 해볼까? 간단하지. 2분의 1분의 8분의 7 얍. 얘도 4분의 3분의 9네. 64분의 63이에요. 약분 4, 4분의 7, 약분 16, 약분 21, 아싸. 16분의 21. 야, 이거는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얘가 더 크네. x가 더 크네. 오, 다 구했다. 그래서 디귿에서 P에서 현재로부터 2억 년 전 자원소의 함량 분의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자원소의 함량은 X가 Y보다 크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 풀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지금 4억 살이지? 그리고 2억 년 전과 후로 갈 거잖아. 그럼 이때 이거 X였고 이게 Y였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자원소니까 여기랑 여기의 비율 그리고 여기랑 여기의 비율을 읽으면 돼. 근데 보면은 얘가 살짝 크긴 하지? 근데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정석대로 보여줬어요. 이대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 9월 평가원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기억. 이 지역에는 횡압력이 작용한 적이 있다. 횡압력. 아이고 쉬워라. 얘 습곡 있잖아 지금. 그런데다가 역단층 있잖아. 횡하고 양쪽에서 압력을 작용시킨 적이 있었겠네. 기억. 괜찮아요? 니은. Q에서 A의 일부가 포획암으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어. Q는 지금 마지막에 쳐들어왔거든. 쳐들어. 아, 좁아 하면서 기존재하던 암석을 자기 속에 뜯어가지고 품을 수 있어. 이게 바로 포획암이지. 그래서 니은에서 Q에서 A의 일부가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능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와,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뿌듯뿌듯. 나 칭찬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남은 한 달 선생님과 함께 달려가 봅시다. 이것으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끝! 핫둘 핫둘.